안녕하세요. 이슈 토크오들의 연규옥입니다. 올해 충북체육회가 민선회장 체제 출범 2년째를 맞았습니다. 2021년 비전을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충북체육으로 정했는데요. 오늘은 윤현우 충청북도 체육회장 모시고 신축년 충북체육회의 정책과 또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체육가족 여러분,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19로 저희 충북체육회는 금년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 여러분께서 사랑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11개 시군, 체육회, 59개 종목 단체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11개 시군과 각 종목 단체 회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위기에서 기회로 도약하는 충북체육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신축년 소띠해를 맞이해서 느리지만 소의 걸음처럼 뚜벅뚜벅 천리를 가는 우보천리 행보로 더 큰 충청북도 체육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충북체육에 대한 충북도민의 사랑과 또 체육가족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금년에 102회 전국체전에서 5위 목표로 해서 충청북도에 자긍심을 심어주시고 우리 도민들의 흩어진 마음을 결집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정말 지난 2020년은 어렵지 않은 분들이 없으셨을 겁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굉장히 컸던 한 해였는데요. 충북체육회의 지난해를 좀 돌아보자면 어떠셨나요? 네, 저희도 이제 예기치 않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취소되거나 또 수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년체전이 수년이 됐고요. 그리고 전국체전도 또 수년이 됐고 도민체전도 수년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계산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던 생활체육축전도 그것도 수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경기 일정이 취소되거나 수년돼서 사실 아쉬움과 상실감이 컸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충북체육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또 우수선수 발굴도 하고 팀 창단도 하고 또 도민들 건강을 위해서 이 유튜브나 이런 영상 제작을 해서 보급을 했고 또 어르신들이 집에서 건강을 이게 운동을 못하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CJB 방송과 함께 방송 제작을 해서 또 모닝 와이드에서 이렇게 방송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금년 한 해는 우리는 그래도 이 주춧돌을 논다는 심정으로 이 충북체육회는 보냈다고 자부를 합니다. 네. 아, 사실 이제 경기 같은 게 좀 열려야지 많은 분들이 성원도 해주시고 모여서 경기도 좀 보시고 뭔가 활력이 좀 되는 게 사실 이제 체육의 힘인데 지난해는 그런 게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난해도 이제 강호충 마라톤 대회도 사실은 우리 충북하고 강원도만 협약을 해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 도민의 이 강호축을 이주로 해서 경제를 활력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우리 충북체육회가 그래도 이렇게 좀 홍보 역할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제 아무래도 2021년 올해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갖고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는 충북체육회가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충북체육회라는 비전을 갖고 4대 전략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 전략 목표로 전문 선수 육성 관리로 체계화된 이 충북체육회를 만들어 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 훈련으로 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또 금년 전국체전에서 5위를 목표하기 위해서 우수 선수를 꾸준히 발굴할 것이고 또 건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인권 강화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에 힘을 쏟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확대 보급하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즐기는 생활체육데이를 더 많이 올해는 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좀 해줄 것이고 또 스포츠 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 충북체육에서 앞장서서 또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민선체육회장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인데 지금까지는 대한체육회만 법인화가 돼 있고 네. 각 시도체육회는 법인화가 안 되고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그쵸. 재정적 이 자립이 받을 수도 없고 재정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 8일 날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우리가 6월 8일까지 법인화 작업을 마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금년에는 재정 자립도 우리가 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더 많은 이 지원을 또 요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틀을 맞이는 하나의 획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신규 정책 개발로다 공공 서비스 확대에 우리가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공감과 소통의 행정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도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일간지도 1년에 4번 이 분기별로 발행을 하고 있고 네. 또 유튜브나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해서 이 정보 제공도 하고 있고 또 각 종목 단체와 이렇게 서로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감과 소통의 행정을 위해서 도민들과 함께 더 다가가고 사랑받는 체육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네 가지 또 목표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이제 2021년에도 충북체육회가 꼭 해결해야 될 현안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현안 가자라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국체전에서 5위. 이 두 번째는 우리 충북체육회의 몸집 키우기. 예, 세 번째는 우리 이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체육이 안 됐는데 네. 생활체육 활성화 요 세 가지를 현안 사업으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서 이제 5위 하기 위해서는 우수 선수를 많이 발굴을 해서 지금 우리 충북체육이 47개 종목 중에 이렇게 참가를 못해서 점수를 못 얻는 종목이 있는데 그런 불참하는 종목이 없도록 이렇게 갖고 우리가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선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 전지 훈련 내지는 또 이런 이 체육 용품, 오래된 용품 등을 우리가 이렇게 좀 교체를 해주고 해서 실력을 높이고 또 고등학교와 대학 팀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북체육회에서 지원을 이 전지훈련비도 주고 동계훈련비도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한참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위 목표로 지금 그렇게 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충북체육회가 몸집을 키워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 충북 도내 인구가 194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목표가 30만까지 끌어올리는 게 충북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생활체육을 통해서 우리 체육 인구를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운동하려면 그 많은 이 체육 시설이 준비가 돼야 그렇죠. 되고 인프라가 그래서 있어야죠. 예, 인프라 구성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충북 같은 경우는 이 무심천변이 지금 전부 그대로 남아 있는데 네. 타도에 가보면 하천변이 전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돼서 하천에서 뭐 축구도 할 수 있고 맞아요. 배구도 할 수 있고 뭐 파크 골프도 할 수 있고 족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 좀 어차피 땅이 좁은 도니까 그런 하천변을 좀 개발을 해서 좀 이렇게 체육 이 운동 시설도 좀 늘고 하면 우리 선수들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 몸집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재정적으로도 우리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도 우수 이 기업들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서
용품도 우리가 받고 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또 용품 주문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그 제품이 이렇게 홍보가 되는 거니까 서로 인연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하고 있고요. 또 이 우리 충북 체육 확대를 위해서는 이 생활체육이 무엇보다 돼야 되고 학교 체육 애들도 좀 옛날에는 성적 위주에서 네. 성적을 위주에서 지금은 체험 위주로 갑니다. 학교 체육도.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나 또 취미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데서 또 뛰어난 선수들을 발굴해서 우리 운동선수로 키우고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은 이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위험하긴 합니다만은 네네. 그래도 코로나에 대응하는 그런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가 개폐의식은 최소화하고 그렇게 하고 운동 경기를 할 때 이 보건소와 연계해서 같이 좀 이렇게 좀 보건소와 참여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예.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 이제 운동할 그렇습니다. 수 있도록 만들어 예. 주신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충북체육회의 이제 법인화 이제 계속해서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네. 뭐 법 개정도 됐는데 일단 지금 먼저 왜 체육회가 법인화가 돼야 되는지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거든요. 예.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그 법인화에 대한 필요성은 사실은 이 재정적인 안정을 하는데 이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인화가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의단체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우리 도종환 위원장님이 이 주관을 해서 이 국민체육진흥기금법이 이 각 시도 체육회, 시군 체육회를 법인화하는 거를 주 목적으로 해서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법적으로 인전 모든 제의를 임의단체에서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갖추게 되면 그 운영은 물론 이 기금 안정성에서도 자금 안정성에서도 눈치 안 보고 확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작년 예산보다 80%가 깎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법인화가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80%나 깎이면 사실 사업 추진이 어려운 거 아닐까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초단체하고 서로 체육회하고 이 뜻이 안 맞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이걸 빨리 하루속히 법인화가 돼서 정말로 정치권에 눈치 안 보고 우리 체육인들이 자금을 확보를 해서 마음껏 생활체육이든 전국체육이든 뭐 이 소년체전이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첫째 큰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정적으로 좀 안정화가 되다 보면 네. 다양한 사업도 추진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도민 복지 향상에도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예.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요. 네. 저희가 이 법인화를 위해서 일단 준비위원들을 모셔야 됩니다. 네. 이게 5분을 모셔야 되는데 우리 충북체육회는 이미 준비위원을 5분을 다 모셔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할 것은 인전 준비위원들이 일단 대한체육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맞춰서 정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정관을 만들어서 대한체육회 이제 일단 정관 승인을 먼저 받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 충북체육회의 창립총회를 거쳐서 거기서 이제 가결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 허가관청이 충북도에다가 허가 신청을 해서 그렇게 갖고 허가가 나면 등기 이전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얼추 네. 지금 다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또 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많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청북도가 이제 우리 지금 사무처장이 이 행정 능력이 뛰어나시고 또 도에서 국장님도 하시고 부군수님도 하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충청북도에서 주로 발췌를 해가고 타도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지금 본보기가 되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지난번 아까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법률이 개정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법률 개정의 효과 그리고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되면 저희가 이 인사라든가 네. 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독자적으로 이제 할 수 있고 지금도 우리가 이제 사업 구조 이 개편을 하려고 해도 네. 실질적으로 아직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예, 그러나 이제 이게 법률 이 개정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이 돈도 지금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가 지금 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30%를 받는데도 그게 4천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20%를 더 달라. 그래서 30%는 현행대로 대한체육회에서 쓰고 20%는 나머지 각 시도에 배분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약 120억씩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 문체부에도 요구를 한 겁니다. 스포츠 복권으로 이 체육진흥기금이 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스포츠 복권의 수입은 우리 체육인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법인화 작업이 되면은 그런 기금도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해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뭐 우리 인권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문제를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다룰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앞으로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잘 좀 진행이 된다면 네네네. 조금 더 재정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정 안정화가 필요한 건데 네. 그 중에 이제 수단으로 하나가 이제 스포츠 마케팅을 빼놓을 수 없을 네, 것 네, 같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관련한 규정이 또 재정 중에 있다고요?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취임식 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지금 흔한 얘기로 우리가 선거 때 되면 이 벽보가 막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럼 우리 스포츠도 지금 대한체육회만큼은 각 그룹에서 이 대한체육회 회의실만 가도 다 이렇게 마크 탁 붙여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을 구성하고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충북에서 양궁대회를 우리 김순영 양궁장에서 세계대회를 한다. 네. 이랬을 경우에는 화살을 만드는 회사든 활을 만드는 회사든 좀 그런 회사를 초빙해서 그 사람들 광고를 좀 걸어주고 그렇죠. 얼마씩 이렇게 후원 회비를 받고 이렇게 해서 재정 확립을 해야 되고 무의미하게 그냥 경기만 치를 게 아니라 전국 대회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경기는 이 꼭 체육 용품 파는 데뿐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되죠. 그렇죠. 홍보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좀 홍보 역할을 마케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또 하나 마케팅 작업은 아까도 내가 좀 먼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국 대회 할 경우에는 버스가 여러 대 움직여야 됩니다. 선수 이동을 해서. 네. 그러면 버스 회사와도 협약을 통해서 거기는 나름대로 또 광고 효과가 있고 또 그분은 우리 체육회를 위해서 좀 더 할인해서 싸게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 공장 또 버스 회사, 음료 회사 또 이렇게 방역 하는 회사 이런 분들하고 한 12개 정도 지금 이렇게 업무 협약을 해서 마케팅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좀 낙후된 종목이 있으면 네. 그것도 좀 나름대로 우리 개발총책개발부에서 생각을 해서 대기업 잘 나가는 회사에 가서 좀 우리가 이렇게 팀 창단을 하면 당신의 회사를 이 등에 달고 뛰니까 그런 것도 그쵸. 마케팅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선수들은 또 확보가 돼서 좋고 이런 그렇죠. 관계를 지금 맺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예. 선수 육성을 위해서도 사실은 이제 재정 확보가 가장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예, 예. 방법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충북 도민들의 이제 건강 증진을 위해서 네.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예, 예. 첫 번째 이 체육회를 만드는 목적은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도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포츠 시설이 많아서 도민들이 자유롭게 가서 운동을 해서 자기 건강을 좀 이렇게 체력을 확보를 해서 건강을 지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충청북도는 사실 너무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래도 또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그쵸.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 건강복지공단하고 같이 해서 진천군하고 해서 걷기 대회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우리 그 체육 박사 논문에도 뭐가 있냐면 체육에 1달러를 투자하면 의료비가 네. 뭐 3달러가 이게 줄어든다고 표현을 합니다. 1달러를 투자하면 예, 체육에 1달러를 투자를 하면 의료비에서 3달러를 예, 세이브할 수 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체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 지금 우리 연초에 서로 대담하는 걸 보시는 기원장님들이 계시면 좀 체육에 많이 투자를 해서 네. 우리 도민들이 건강하게 좀 생활했으면 그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를 좀 겪으면서 또 운동에 대한 필요성은 아마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자, 그러면 이런 뭐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들 당연히 이제 네.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관련해서 뭐 시설들이나 아니면 체육관 건립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체육회장 되고 나서 주변 그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뭐 해달라 그런 얘기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같이 타는 통로의 이 의사 선생님인데 네, 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분은 골프를 안 하시고 취미가 테니스인데 네. 비만 비만 오면 테니스 칠 데가 없는 거예요. 실내 테니스 경기장이 없어서. 그래서 도 단위에서 실내 테니스장이 없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청주 한범덕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충청북도 체육회는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임의단체였기 때문에 예, 그런 임의단체였기 건가요? 때문에. 그리고 또 돈도 일원 한 푼 없습니다. 네.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동호인들이 많은 체육 종목들의 이 생활체육 시설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법정법인화가 빨리 돼서 이 스포츠 시설은 우리 체육회로 또 우리가 전부 양도를 해갖고 와야 될 것 같고 또 이 부지도 유유부지도 있으면 우리 충북 체육회로 좀 주셔서 이 매칭 사업이라도 좀 우리가 문체부에 신청을 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게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반편으로는 2027년도에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이 충청권에서 열리는데 네. 그때는 국가에서 예산으로 많이 이렇게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이 체육 인프라 시설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과 한범덕 이 시장님께서 500억씩 출자를 하셔가지고 오송에다가 이제 만석 규모의 실내 체육관을 아마 지금 이제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실 체육관 크기의 이 체육관이 우리 충북에도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네. 자, 아마 뭐 갈수록 그런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장소들 또 이런 체육관들 건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충북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또 뭐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런 의견 수렴의 예. 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체육 포럼이 있습니다. 네. 이게 체육 포럼에 연계해서 거기서 이제 포럼에서 나오는 얘기 또 토론회에서 나오는 도출된 얘기를 우리 충북체육회에서는 그거를 수렴을 해서 이게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사실 의견이라는 게 지도자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했던 게 우리 전무님들 전부 모아놓고 네. 각 종목별로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라. 그러고 그렇죠. 충북체육회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이 제일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수시로 우리 체육회로
이 의견이 있으면 내라.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고 또 종목 회장님들과도 그런 대화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자꾸 줘야만 그쵸. 우리 충북지역이 발전이 되고 또 SNS나 또 이 유튜브 통해서 또 이렇게 정보 교환도 하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종목 단체 간에 이렇게 정보 교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목소리를 좀 들어봐야지 그렇습니다. 개선 방향들도 좀 나오게 되는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예, 그렇죠?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전국체육대회가 이제 예. 또 열리게 됩니다. 이제 네. 5위를 목표로 네. 이제 우리 선수들 열심히 뛰어줄 텐데 올해 전국체육대회 일정이랑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올해 102회 전국체육대회는 경북 일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그 일정은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종목은 41개 종목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시범 종목이 보디빌딩 하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충북은 45개 종목에 출전하고 약 1,500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이 이제 참가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위권 5위 목적으로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우리 충북 도민들의 성원에 따라서 또 성적이 더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우리 선수들도 아마 지금 정말 열심히 할 예. 준비는 다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해 또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다가 우리 도민분들도 이 경기 얼마나 더 반가우실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종합 5위 목표 달성을 위해서 네. 어떤 전략을 갖고 또 훈련 중인지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종합 5위를 하려면 우수 선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신규로 타도는 뭐 코로나 때문에 못 열릴 것이다 이렇게 갖고 하는 와중에 우리는 무조건 열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수 선수를 신규로 입상권에 드는 선수를 40명을 신규로 우리가 네. 영입을 했습니다. 타도에서. 그렇게 하고 충북의 기존 운동을 잘하고 있는 선수들 34명을 재계약을 해서 74명을 지금 우리가 올해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 충북대뿐이 아니고 각 대학에서 뛰는 팀들이 예를 들어 용인대나 한체대에서 뛰는 선수들이 거기에 소속국이 있지만 팀은 우리 충북으로 다 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이 성적을 좀 내기 위해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지훈련비라든지 이런 강화훈련비, 동계훈련 강화비, 전지훈련비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노후딘 장비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체를 해서 네. 이 장비가 좋아야만 이게 성적이 오르지 그쵸. 장비가 노후되면 오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양궁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정말로 우리가 금년도에는 우리가 역대 전국체전에서 6위가 최고 성적이었다고 그러는데 네. 우리가 5위를 한번 해봐서 국민들의 정말 이 지금 암울한 그런 저기를 한박 웃음이 될 수 있고 네. 한 군데 응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이제 그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예. 그런 경기가 되길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충북체육회 미래를 위해서는 사실 뭐 다양한 뭐 사업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팀 창단 그리고 또 우수한 선수를 육성하는 것 이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는 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팀 창단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학교 체육과 또 이 고등부, 네. 그다음에 대학, 그다음에 실업팀 이렇게 있는 게 아주 잘 이루어져 조화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체육고등학교는 체육고등학교하고 올해 또 우리나라 체육중학교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대학에서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팀을 창단해 줘야 되는데 대학 총장님들을 우리가 충북대학교 총장님을 오늘 만났고 교통대 총장님도 만났고 서원대 총장님 청주대 총장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청주대는 무슨 팀을 좀 이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교통대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을 좀 이렇게 팀을 창단해달라고 그래서 또 아주 적극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총장님과 체육 교수님들이 말씀을 드렸고 또 보건과학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섹탁파크로를 팀을 2월 1일에 창단하겠다고 우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그 서원대학교도 양궁팀을 지금 창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 이 총장님들을 만나면서 대학팀을 창단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실업팀도 올해 이제 세계 목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에서 이 스쿼시 네. 팀을 좀 창단 좀 해달라고 우리가 지사님께 좀 부탁을 드렸고 또 잘 나가는 우리 이 농협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금구는 농협이 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많은 예산을 다 농협이 관리를 하면서 실업팀 하나 없다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들 이기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농협이나 신한은행 이래서 도금구 또 제2도금구를 맡고 있는 두 기관에는 실업팀을 한 종목이라도 좀 창단해달라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방문을 해서 요구를 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지난해에도 그렇고요. 이제 꾸준히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건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그 스포츠계 가혹행위 같은 것들이 네, 항상 네. 뉴스로 이제 접하게 네. 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네, 네, 스포츠 인권에 관해서 회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도 이 체육의 수장으로서 정말로 이 도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원인이 이 성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성적을 내야 선수들은 몸값이 올라가고 그렇죠. 또 지도자들도 지도력이 이렇게 올라가서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고. 평가를 받고 네. 이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금년도에 작년도에 최숙현 선수가 안타깝게도 그런 운명을 달리했고 또 이 스케이트에서 또 미투 사건이 발생이 됐고 네. 정말로 이 체육계의 민낯이 드러난 그런 아주 암울한 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문체부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인권위원회를 26명으로 이렇게 문체부에서 전 만들어서 지금 관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문체부 장관님하고 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각 시도에서 관리해도 안 되는 거를 26명 갖고 전국을 다 관리 감독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으로 고쳐서라도 이 각 시도에 관리 감독권을 줘서 우리 시도에서 주기적으로 충북도와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네. 더 자주 이렇게 훈련 장소에 가보고 기숙사 같은 데서 한번 방문해 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연의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지 일이 터진 다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은 지도자나 선수나 똑같은 한 마음이 돼야지 옛날처럼 지도자는 무조건 때려서라도 우승하게 만들고 또 이 운동선수들은 맞더라도 자기가 크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처럼 정말로 지도자들은 선수들을 자기 자식처럼 아끼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또 선수들은 지도자를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해서 왜 저런 말씀하시나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런 상호관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교육에도 우리가 모든 역량을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네. 앞으로는 절대 관련돼서는 재발하지 않기를 그렇습니다. 간곡히 또 부탁을 드리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지난해 말에도 진행이 됐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예.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비대면으로 우리 예. 어르신 건강을 위한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거든요. 네, 네.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마쳤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대성공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네. 지난해 그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대면 지도를 할 계획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있는데 특히 어르신들을 이렇게 좀 대면 지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돼서 어르신들이 이 방에만 계시니까 건강이 안 좋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유튜브도 잘 보실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맞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TV뿐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 충북에는 CJB 방송이 우리 지역 방송이니까 같이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이 모닝 와이드 시간에 어르신들은 잠이 없으니까 아침 일찍 깨시니까 보시죠. 네. 좀 그 보시고 좀 따라하시고 어.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자 했는데 아주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유튜브도 또 이렇게 방송하고 또 TV에도 이렇게 좀 방영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현재 도내에
143명의 이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어르신들한테 가서 뭐 기체조 또 뭐 이 파크 골프 또 이 에어로빅 뭐 여러 가지 우드볼 뭐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가시게 되면 또 어르신들을 대면으로 가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또 비대면 영상을 이렇게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말로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고 네. 또 앞으로도 어르신 체육대회를 위해서 체육대회를 우리 체육회에서 주관으로 해갖고 좀 열어드려서 어르신들끼리도 좀 이렇게 재미있게 어울려서 운동도 하시게끔 그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진짜 그 어르신들은 왜 뭐 하루 이틀만 잠깐 집에만 계셔도 네. 뭐 기운이 이제 다 빠지고 막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네, 이제 네. 그만큼 이제 좀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체육 활동들이 정말 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 충청북도가요. 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제 공공 스포츠 클럽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공공 스포츠 클럽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공공 스포츠 클럽이라는 것은 이 스포츠를 통해서 건강 증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공공 스포츠입니다. 즉 뭐냐면 유아서부터 청소년 네. 또 이 청년, 장년, 어르신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공공 스포츠 클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 스포츠 클럽은 이 국가에서도 한 개 도에 뭐 몇 개씩 이렇게 하라고 한 개 시군에 하나씩은 무조건 해라 좀 이렇게 그 장려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공공 스포츠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이 체육 시설도 잘 돼 있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공공 스포츠 클럽이 지금 보온 또 뭐 3개 정도뿐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3개 보은, 정도 충주, 제천? 네. 3개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공공 스포츠도 좀 각 시군마다 하나씩 좀 정해서 같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면 그냥 게임방 이런 데 갈 게 아니라 네. 이 공공 스포츠를 통해서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서적인 측면도 좀 이렇게 자기가 좀 이렇게 그쵸. 갖고 이렇게 해서 또 즐길 수 있는 이런 그런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그게 다 공공 스포츠에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 청소년들도 뭐 다양한 스포츠 활동들을 하다 보면 네. 거기에서 갑자기 나의 재능을 또 발견할 그렇습니다.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죠. 그렇게 이제 선순환 네, 구조로 네, 갈 수도 네.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경험이 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네.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네. 유년 시절부터 뭐 다양한 이런 체육 활동들 경험하는 거 정말 중요할 텐데 그 관련한 사업들도 추진하고 계시다고요? 그 2019년도에는 제가 오기 전에는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유치원 같은 데는 애들이 면역력도 없고 그래서 그쵸. 실제 갈 수도 없었고 네. 그래서 작년에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시행했나 봤더니 이제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가서 훌라후프하고 공 이렇게 좀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공 많이 싸놓고 어린애들 놀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볼풀장 같은 그런 거의 데서. 일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어린아이들이 공 갖고 놀면서 이 볼을 다루는 그런 것도 이 능력도 키우고 또 자기들끼리 융화하는 모습도 키우고 훌라후프를 돌리면서 재미를 느끼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거꾸로 우리 그 유치원 아이들이 체육회 지도자들이 오는 날을 제일 좋아한다고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렇게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금년도에는 어차피 이게 이제 코로나가 끝난다고 보고 네.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은 정말 뭐 에너지가 넘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아마 가장 그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네. 또 도민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체육가족 여러분 지난해 초대 민선 회장으로서 힘차게 한 발 한 발 디뎠지만 뜻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행사와 경기가 중단이 되고
아쉬움이 남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체육회는 우수선수 발굴, 팀 창단,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동영상 제작, 어르신들을 위해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해서 방영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복지 자립 기반을 위해서 기업체와 후원 체계를 구축하고 SNS를 통한 소통 강화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올해 충북체육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그런 각오로 충북체육회를 끌어나가겠습니다. 이 축된 충북체육회가 다시 한번 활기를 찾고 재도약하는 그런 체육회로 만들어 전국체전에서 5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간 체육회장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법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성원해 주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셔서 모든 소망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올해는 정말 체육으로 하나 되는 충북을 위해서 많이 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토크 오늘은 윤현우 충청북도 체육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올해는 충북체육회가 내세운 비전처럼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